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복문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증감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 증감연산 설명하고 반복문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자, 우리가 i의 값을 우리가 이제 증가시킨다 했을 때 i만 이용해가지고 1부터 5까지 뭐 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콘솔 로그 해가지고 i 값 출력하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1 출력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2번, 3번, 4번, 5번까지 쓴다 해가지고 얘가 이제 1씩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코드를 적어줘야지만 우리가 i 값만 이용해가지고 1씩 증가되는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는 i 플러스 1이라 해가지고 i의 값을 증가시키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변수 개념 설명드릴 때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 우측에 있는 건 값. 그러니까 얘는 얘 입장에서는 지금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우측에 있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라 값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i는 1을 했기 때문에 얘는 1인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1은 2니까 요 i에는 2가 들어가서 이때 출력했을 때 2가 출력이 된다.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걸 줄임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어떻게 쓴다? i 플러스는 1로 이런 식으로 줄여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위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은 완전히 똑같은 코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것 또한 줄여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뿔뿔 이런 식으로 줄여 쓴다. 자, 이런 거를 이제 후위 증감 연산이라고 합니다. 후위 증감 연산. 보통 여러분들이 전위 증감 연산보다는 후위 증감 연산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짤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위 증감 연산을 잊어버려라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위 증감 연산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위 증감 연산과 후위 증감 연산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놨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훑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값을 먼저 증가시키고 나서 그 값을 사용하냐, 아니면 값을 먼저 사용하고 난 뒤에 그 값을 증가시키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값을 증가시키는 거에서는 전위 증감이나 후위 증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i 뿔뿔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1부터 5까지 i 값만 이용해가지고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어떻게 쓰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컴파일 과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즉시 쓰자마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드를 여러분들 빨리 못 쓰게 되면 이제 무한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팅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평소에 작업할 때는 이걸 쓸 일은 없습니다. 비헤이버에 보면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라고 있는데 얘를 이제 세이브 하시면 우리가 런을 해줘야지만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가끔씩 자바스크립트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콘솔 클리어라고 일단 적어줄 거고요. 그러면 반복문은 어떻게 쓰냐, 우리가 요렇게 let i는 1이라 썼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i는 10,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i,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죠? 조건문이죠. 그죠? if는 조건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i를 1이라 했기 때문에 이 1이라 했을 때 이 조건식은 참이다, 거짓이다? 당연히 참이죠. 그죠? 그러니까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 했을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이니까 실행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run 눌러보면 1이 딱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반복문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요거 소가로 써야죠. 제가 다른 언어를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i는 1이라 했을 때 요건 어쨌든 조건식이 참이죠. 1이 출력되지만 아직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if문은 조건문이라고 말씀드렸고, if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 그러고 끝납니다. 더 이상 뭐 실행시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i 값을 1 증가시키지만 여기서 지금 1 딱 출력하고 요 내용물 안에 출력해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while문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 요 if 대신에 while 쓰는 게 끝이에요. 이렇게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while 뜻이 뭐죠? while 뜻 자체가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f문 같은 경우는 요 조건식, 소괄호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되고 끝나는 반면에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되고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I 값은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조건식은 참이에요. 그죠? 참이면 그러면 당연히 뭐 출력돼요? 1이 출력될 겁니다. 테스트를 이따가 해볼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I 플러스 1이니까 이 I라는 변수에 뭘 집어넣어준다? 2를 집어넣어주겠죠. 자, 2를 집어넣어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냐면 I 값이 2인 상태에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2일 때 참이에요? 거짓이요? 당연히 참이죠. 맞는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콘솔 로그 했을 때 뭐가 출력된다? 2가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변수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겠어요? 2 플러스 1이니까 이때 I 값이 3이 되겠죠. 자, 요건 줄임 표현 어떻게 쓴다? I 플러스는 1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I 뿔뿔 이런 식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값을 증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제 이게 3이다. 그러면 3일 때 참이니까 실행, 4일 때 참이니까 실행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당연히 10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면 I가 10일 때 참인가요? 당연히 참이죠. 맞는 말이죠.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작진 않지만 그래도 같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일 때 10을 출력을 해주고 10을 출력해주고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남아있죠? I 값이 증가되는 증감연산자가 있어요. 그러면 10에서 뭐가 될까요? 당연히 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11인 상태에서 여기로 조건식으로 돌아가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11일 때 조건문 체크하니까 맞는 말 틀린 말 조건식을 체크했더니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틀린 말이죠. false란 말이에요.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즉 while문은 조건문과 비슷한 게 while문도 조건식이 true이면 true인 경우 실행 단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 반복문은 종료된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조건식이 요 10일 때 당연히 실행되고 나서 11일이 되면서 조건문을 반복문을 빠져나온다. 자, 그러면 run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콘솔 로그를 이용해가지고 뭐 증감연산자에 이용해가지고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이거를 콘솔 로그를 10번 써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겠죠.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것도 콘솔 로그를 반복해서 쓴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 10개니까 10개는 쓸 수 있다 치지만 100개, 1000개 그런 식으로 복붙해서 쓴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할 때랑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11일 때 빠져나왔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제가 콘솔 로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I 자, 그 다음에 I 값.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요 런을 해보면 요때 I는 뭐가 나온다? 당연히 11인 상태에서 출력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반복문이 당연히 요 I 값이 11이 되면서 조건식이 거짓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 당연히 요걸 5로 바꾸면 몇부터 몇까지겠어요? 5부터 10까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지금 제가 10이라 썼기 때문에 10인데 요걸 만약에 조건식을 요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부터 그렇죠. 9까지 실행되는 반복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때 I는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조건식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도 내가 출력 형태를 다르게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통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시작값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I의 값을 몇으로부터 시작하겠다? 1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수를 뭘로 두냐에 따라서 시작값의 형태를 다르게 바꿀 수가 있겠죠. 뭐 5로 하든지 10으로 하든지 다양하게 여러분의 시작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뭘까요? 시작값이라 했으니까 끝값이라 할 수 있겠죠. 왜? 내가 1부터 시작하고 몇으로 끝나겠다? 10으로 끝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조건식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9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변경한 거에 따라서 20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끝점의 값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I 뿔뿔을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증감연산자인데 저는 이제 설명을 할 때 보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보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종종 걸음으로 걷는 것과 그 다음에 큰 걸음으로 걷는 것과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 다음에 종종 걸음과 큰 걸음으로 걸었을 때 서로 목적지에 다다르는 속도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걸음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고잔역까지 간다고 했을 때 종종 걸음으로 가면 한 15분 걸린다 했을 때 큰 걸음으로 가면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여기서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2씩 증가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제가 i 뿔뿔 같은 경우에는 1씩만 증가시킬 수 있는 증감연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씩, 3씩, 4씩 1 이외의 값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요렇게밖에 못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i 뿔뿔하게 되면 그럼 반복문이 몇 번 실행되는 거예요? 1부터 10이니까 총 10번이 실행되겠죠. 그죠? 총 10번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조건식까지 실행되는 걸 합치면 11번 실행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1일 때 조건식 체크하니까 거짓이라서 빠져나왔다고. 그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조건식은 11번 실행된 거지만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은 10번 실행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증감연산식을 i 플러스는 2라고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면 뭐게 돼 있어요? 1, 3, 5, 7, 9 해가지고 내가 보폭을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반복문의 횟수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걸 3이라 하게 되면 1, 4, 7, 1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폭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근데 이제 반복문을 처음 다룰 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i의 값을 1부터 10까지 증가시켜가지고 연속된 수열을 출력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반복문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코드를 빨리 쓰려다 보니까 요거를 누락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락하게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i의 값이 증가돼서 지금 몇일 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11이 되면서 조건식이 거짓되면서 반복문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i가 증가돼야 안 돼요? 당연히 증가가 안 됩니다. i의 값이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무한루프에 갇혀요. 자, 제가 일부러 이거 테스트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드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를 다 껐다 켜야 돼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요거 빼먹고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1이라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웹브라우저를 껐다 키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무한루프에 갇히는 걸 주의를 하셔라.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요거. 가끔씩 요거를 누락해서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로 누락해서 쓰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보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손쉽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출력을 했다면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가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자,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작값을 10으로 둔다 하면 10, 9, 8, 7, 6, 5, 4, 3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내림차순이죠.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값을 출력하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 출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저는 변수를 따로 만들게요. i를 이용해서 i는 10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냥 별도의 변수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걔 이름은 제이래요. 자, 근데 우리는 10부터 출력하고 싶기 때문에 시작값을 10으로 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가는 똑같이 쓰시면 돼요. while만 쓰실 때는 포맷이 이거는 외우세요. while, 소가로, 중가로. 그 다음에 소가로 안쪽에는 조건식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조건식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당연히 j가 10일 때 이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거짓이죠. 그죠? 10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 했기 때문에 거짓이라서 실행조차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꺽쇠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둬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10보다 j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 했을 때 나중에 10일 때, 9일 때, 8일 때, 7일 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역순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이거 다 j로 바꿔볼 건데,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코드를 뭐라고 썼죠? j 뿔뿔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j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1씩 증가시킨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j의 값을 1씩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소를 시켜야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잘못 쓰게 되죠. 이것 또한 무한 루프에 갇혀버립니다. 왜? 영원히 참이잖아요. 왜냐면 J는 1부터 1씩 감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예요? J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J 뿔뿔로 해버리면 11, 12, 13, 14, 15, 16, 17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 증가되고 1로부터 계속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을 처음 배울 때 실수하는 부분이 이 I 뿔뿔이라는 걸 누락하는가 아니면 요거를 감소시키는 코드를 작성을 안 해가지고 계속 멀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에 갇히는 실수를 많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1을 감소시켜주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런하기가 어떻게 나와요? 1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반복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일도 굉장히 많고요. 뭐 어떤 ASML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복문을 잘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 while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